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하는 잔말거진의 박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서진 씨는 종종 복권 구매하는 편이세요? 복권이요? 네. 저는 절대 안 삽니다. 절대 안 사는데 가끔 예. 식당에서 이렇게 서비스로 좀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쵸, 그럴 때는 그쵸. 한 일주일 동안 살짝 즐겁습니다. 그래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네. 저도 사실 좋은 꿈을 꾸면 꼭 복권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꾸준히 복권을 사고 있다고 하네요. 꾸준히. 네. 꾸준히가 조금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생각보다 좀 꽤 높은 비중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묻지마식 투자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다행히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점이 네. 일주일에 복권을 구매하는 개수가 이제 평균 1.9개 정도로 우리가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쓰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일상의 스트레스라든지 그 퍽퍽한 일상을 복권 구매로 대신 위안을 삼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렇죠. 맞아요. 사실 복권 사면 정말 일주일 동안 당첨되면 뭐 해야지 상상하면서 좀 즐겁잖아요. 근데 네. 확률이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확률이 높은 다른 걸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뭐 즐거운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진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 같은 걸 그렇죠. 참여하시면서 삶의 진정한 기쁨을 좀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만일 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복권에 당첨된다면 네, 네. 전액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부할 예정입니다. 정말요? 예. 이거 다 이게 녹화가 되는 왜냐면 거라서. 예. 절대 당첨될 일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네. 기분 좋게 잔매거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직장인이라면 매주 수요일 저희 잔매거진과 함께하는 것도 일상을 잇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잔매거진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바로 이제 소개를 해주실까요? 함께 해주실 함께 분들. 해주실 분들 먼저 네. 직장인들 마음을 읽어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자라이프스쿨의 이재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억의 반대말이 상상이라고 합니다. 기억은 이제 익숙하고 지나온 것들을 저장하는 것이라면 상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올해가 2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을 위한 상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정말 멋진 이야기로 오늘 문을 열어주셨고요. 자, 이번에 모실 분은 법을 아는 여자입니다. 가야 노무법인의 안정훈 노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정은 노무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은 한 번 더 안전관리 체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캐릭터 있는 남자, 우리 몸을 잘 아는 네. 남자, 인사난의원의 한진우 원장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복권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나에 대한 투자가 미래를 위한 복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잭팟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네. 나에 대해 투자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모였으니까요. 잔매거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여러분의 잔매거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잔매거진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어볼 코너는요. 바로 직장인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직장인들의 솔직한 생각과 또 마음을 알아보는 직장인 탐구 생활. 오늘도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 서진 씨께서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 주제는요, 바로 경단녀의 제도약 전략입니다. 최근 정부 정책의 하나로 시간제 반듯한 일자리 마련에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힘쓰고 있는데요. 시간제 반듯한 일자리의 주 타겟층인 경력 단절 여성, 일명 경단녀들이 다시 날개를 달고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력 단절 여성 줄임말로 경단녀라고 네. 부르고 있는데 저희 집에도 이제 경단녀가 제 와이프가 3년 차죠. 이제 경력 한분 단절된 지. 계시죠. 예. 한 원장님 댁에도 경단녀가 계시죠? 네, 저희도 본의 아니게 경단녀가 된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예. 대부분의 경단녀가 그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맞아요. 좀 등 떠밀려서 경력 단절이 되는 것이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저희 이 안에 남성 두 분이 모두 경단녀분들을 모시고 살고 계신데 네. 실질적으로 경단녀들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 비중이 좀 궁금하네요. 네, 통계청의 발표가 있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경력단절 여성 통계에 따르면 전체 기용 여성 971만 3천 명 중에서요. 네. 현재 직장이 없는 비취업 여성이 41.8%, 406만 3천 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비취업 여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직업을 갖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네. 이 중에서 과거에 직장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즉 경력 단절 여성은 48.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주로 언제 그만두나요? 네,
어떤 그 근무 기간을 살펴보면 예.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경력 단절 여성은 40대, 50대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제일 많았던 이 비율은 10년에서 20년 사이가 27%로 가장 많았고 네. 5년에서 10년 요 사이가 23.6%, 3년에서 5년 미만은 14.1%, 1년에서 3년 미만이 13.1%, 그리고 20년 이상이 11.8%, 1년 미만은 9.6%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오래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경력 단절 이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도 좀 궁금하네요. 기간은 제일 많은 게 1년에서 3년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요. 네. 41.6%가 됐고 3년에서 5년 미만은 21.5%, 네. 5년에서 10년 미만이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언니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막 경단녀가 될까 말까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그런 나이대거든요. 실제 연령대도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지금 얘기하는 건 비취업 여성이 아니라 경력 단절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여성의 비율이 30세에서 39세, 그래서 70%로 집계가 됐고요. 그 다음은 19세에서 29세, 20대 여성들이 제일 많이 있는 나이대죠. 64.8%가 됐고요. 그 다음이 40세에서 49세, 4위는 50세에서 54세, 16.4%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통계보다는 경단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들이 경단녀가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출산을 위한 육아휴직은 있는데 임신을 위한 육아휴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서 경단녀가 됐던 케이스고 주로 어떤 이유들, 사유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얘기하신 것까지 다 포함하면 여성의 생애 주기, 남성에게는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재미있는 이 설문이 있는데요. 경력 단절의 사유 1위는 출산이나 임신이 아니라 결혼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45.9%가 됐고요. 2위가 육아 29.2%, 3위는 임신과 출산 21.2%, 4위는 자녀 교육 3.7%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40세, 50세 여성들까지도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결혼을 하면 다 이렇게 퇴사를 하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여성들이 이때 결혼을 하면서 이직이나 전직을 준비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1위가 결혼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뭐 기혼 여성의 입장에서 지금 막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현 대표님께서는 이미 이제 임신과 출산을 다 겪으셨잖아요. 좀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런가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저는 그 출산을 하고 그때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할 때였는데요. 예. 휴가 기간에 이직을 좀 준비를 했어요. 출산 휴가 때. 그래서 한 달 정도만 이제 정말 출산 휴가를 하고 그 다음 기간들부터는 이제 커리어 교육을 위한 어떤 양성 과정들도 수료를 하고요. 여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책을 집필을 했는데 모유 수유를 하는 과정에서도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나가서 집필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경력 단절이 될까 봐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런 마음들을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 달 정도면 출산 휴가도 보통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뼈가 시려요. 네. 그래요. 네. 예. 아무튼 뭐 경력 단절 여성이 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네, 말씀해 주셨고 맞습니다. 한 원장님 댁에 계시는 경단녀 분께서는 어떤 계기로 휴직하게 되신 거예요? 멍하고 있다 깜짝 놀랐네요. 저희가 그 운영하던 업체가 접혔어요. 왜냐면 우리가 갑과 을이 계약하고 저희 업체는 병인데 예. 갑을 관계가 깨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업장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역시 타에 의해서 이제 경단녀가 됐죠. 그 당시 심경이 어떠하셨던 것 같아요? 뭐 참담하죠. 투자했던 비용을 그냥 생활비로 썼다고 보면 돼요. 참담한데 너무 이렇게 호탕하게 웃으셔가지고. 지나면 다 웃을 수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좀 사이로. 네, 맞아요. 좀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노무사님께서는 아직 신혼이시잖아요. 네, 사실 결혼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기는 언제 낳을 거냐, 그쵸. 아기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받다 보니까 네. 아직 뭐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이 불안감이 매일매일 저를 막 억누르고 있습니다. 사실 네. 제 사업장을 저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휴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출산만 하고 나서 곧장 복귀해야 되고 그런 거를 또 주위에서 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휴직은 저와 좀 먼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참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아직 이제 뭐 출산이나 육아 아직 다가오진 않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너무 밀려오고요. 이렇게 탄탄했던 일자리에서 내가 좀 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예. 저희 남편에게 인터뷰를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되는 이유는요. 또 고학력 여성들이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요즘 중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족의 온기예요. 다시 미국 사회도 이 일을 중심으로 뒀다가 많이 배운 여성일수록 가족으로 리턴하는 현상들이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아에 대한 어떤 가중치를 더 많이 과거보다 두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력 단절이 되는 이유인데, 즉 나의 희생으로 가족의 중심의 어떤 기반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할 때 남편들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지지, 준비, 협조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이 경단녀들의 이 묵혀 있는 능력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바로 시간제 반듯한 일자리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정말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뜨거운 화두입니다. 네. 어떤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지난 11월 26일에는 시간제 일자리 박람회를 운영을 해서 이제 어떤 구인과 구직을 매칭하는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박람회, 예, 예. 이때 이제 대상은 경력 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의 이제 대상이었고요. 청년층은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자리가 가장 좀 이 매뉴얼에 딱 맞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우리 대표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현장의 어떤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네. 이게 좀 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 질적으로는 사실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신한은행과 CJ 업체가 굉장히 어떤 질적으로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기업은행에서 이 경단녀들을 많이 채용을 했었어요. 그러나 전제 조건은 과거에 금융업계에서 일을 했던 경력이 있어야만 제한적이었군요. 제한적이었는데 이번에 신한은행은 상관없이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업계에 관심 있는 여성이라면 그러나 2년의 경력 단절이 있으셔야 돼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경력 단절 예.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취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오후 4시간 정도만 일을 하면 되는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교통비와 식사 대금이 이제 지원이 되고요. 네. 더불어서 정규직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그리고 정년 보장이 되는 어떤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일은 입출금과 각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창구에서 일을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제 일자리를 좀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근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고 그 자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지난 방송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올바로 자리 잡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들 우리 노무사님이 좀 짚어주셨었잖아요. 네, 지금 최근에 화두되고 있는 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일명 또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단시간이면 비정규직으로 불려졌지만 시간은 짧지만 근로 조건은 동일하게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근로 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이 돼야 되고 또 그리고 이거 선택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좀 선택권이 있어야 되죠. 의무적으로 그 한정된 업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그 이후에도 근무 시간이 긴 시간 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이제 노사 간의 공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합의가 없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정말 안 좋은 질 나쁜 일자리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경단녀들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기업도 시스템을 마련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잘 돌아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고무적이죠. 과거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또 시간제에서 또 경력 단절 여성들을 우선 채용하겠다. 그들의 역량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때문에 저는 굉장히 즐겁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문제는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서의 담당자들의 속내가 좀 복잡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의 관점에 지금 혼란이 있습니다. 어떤 속내죠? 그러니까 이 여성들을 사회 취약층으로 바라볼 것인가 해서 배려해서 뽑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력이 있는 경력직으로 볼 것인가 지금 네.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경력직으로 보기에는 채용을 한 후에 효과성이 사실 신입사원이라든가 기타의 정말 경력직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면접 당일에 있었던 뭐 재미있는 해프닝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네. 만나서 이제 인터뷰 같은 걸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한 기업의 담당자 이제 고백을 하는데 정말 면접 현장이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네. 주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개그 프로 같이 이제 면접 당일날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네. 당일날 지금 오늘 남편 출장이라고 겹쳐지고 우리 아이 학원 올 시간하고 겹쳐지는데 나의 면접 보는 시간을 좀 바꿔줄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전화가 한두 통화가 아니라 굉장히 한 30%에 가깝게 전화가 왔었고요. 또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하니까 저는 누구누구의 엄마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일을 쉬게 되는지를 설명하다가 감정에 곱받쳐서 엉엉 우는 상태들도 많이 너무 일어났었고 안타깝네요. 당일 좀 비가 왔었대요. 예. 그래서 장화를 신고 면접을 보러 오신 분들도 있으셨다. 네. 그래서 준비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태도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것들이 좀 사실 보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군요. 참 네. 이루 말하기 표현하기 힘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한 원장님께서도 혹시 경단녀를 채용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경단녀 채용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직원도 경력 단절이 있다가 다시 나온 직원이 있는데요. 네. 지금 아까 그 경력 단절의 원인이 됐던 이벤트들이 이미 다 지나갔어요. 결혼, 임신, 출산, 육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이 간절히 원해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을 꿈꾸고 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직원을 채용할 때도 그런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장점이다.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노무사님은 어떠세요? 실제로 경단녀들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저희 자문사 중에 이제 경단녀와 채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서 이제 원장님께서 장점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전 단점을 얘기하자면 앞서 사실 인터뷰 과정에서 얘기해 준 거 비슷한 과정입니다. 이 일보다 가정을 중심하다 보니까 갑자기 전화해서 애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뭐 오늘 출근 못 한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거나 전부 야근 분위기인데 6시 되면 땡 하고 퇴근을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직 간에 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가정을 또 전혀 또 배제할 수 없으니까 네. 이해는 되는데 분명히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재취업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지 그리고 올바르게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우선 자신의 눈높이와 직무에서 꼭 갖춰야 되는 역량 이 사이에 어떤 간극을 좁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이제 사무직 그리고 사회복지, 교육 이런 쪽을 이제 희망하시는데요. 네. 자신이 갖추고 있는 자질은 거기에 준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갖춰야 되는 것들 한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선 내가 왜 다시 일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퀘스천을 하고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CJ 리턴십 지원 동기를 한번 통계를 살펴보면요. 예, 예. 1위는 자아 실현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아 실현이 1위. 50.64%로 네. 답변이 됐고요. 네. 2위는 사회생활에 대한 미련으로 답변이 됐고 3위는 생계, 4위는 육아나 가사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네,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이 1위였기 때문에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정확하게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준비 사항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재취업 시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했던 육아나 이런 부분들 그것을 다 제거하시고 다시 나오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네, 그렇지 않은 완벽하긴 좀 어렵더라도 정말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하고 다시 또 그만두는 시기 굉장히 짧거든요. 1년 미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에게 장애 요인인가 그것을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긴 예.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와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맞아요. 우리 가족들의 좀 동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장애 요인 조목조목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걸 제거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 예상을 하시겠지만 1위는 가사와 육아입니다. 네. 2위는 업무 성과에 대한 미흡함, 그리고 3위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 4위는 시댁이나 가족, 반대 이렇게 지게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내가 가장 해당이 되는 건 어떤 부분인가를 알고 그것을 해결한 뒤에 재취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오래 롱런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 우리가 그렇군요. 예측할 수 있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네. 조금 우리가 예방할 수 있도록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해결을 하신 예. 이후에 재취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재취업 시에 좀 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지금 예. 잘 해주실 수 있으시죠? 저는 물론이죠. 네. 돈을 벌어오는데 뭐든 못해줘요. 네, 돈을 저희 벌어오는데. 남편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3위는 내부 조력자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1위가 남편으로 이제 역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2위는 회사 관계자, 3위는 친정 식구, 4위는 정부, 5위는 시댁이라고 됐는데요. 이 사회적 지지가 있어야만이 또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서 나는 안 되겠어. 확실히 섰더니 이제는 불가능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좌절감을 맛보지 않고 계속 힘을 내서 일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가 그래요. 있겠죠. 우리가 이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꼽아봤는데 실제로 이 대표님은 누구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으셨을까요? 저는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의 도움으로. 네. 저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네, 사회적 지지가 너무 간절하고 그리고 필요했는데 남편이나 뭐 시댁이나 친정이나 그리고 그때는 뭐 경력단절 여성의 채용 이런 문화도 없었거든요. 없었죠. 정부도. 맞아요. 그래서 지지가 되게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외롭다는 느낌 받았을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우리 와이프가 재취업을 네. 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만약에 재취업을 한다면 아마 처가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만약에 재취업을 하신다면 집에 계신 우리 사모님께서 어떤 쪽에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재창업이 되겠죠. 재창업, 예. 제가 이제 대출을 좀 크게 일으켜야죠. 대출. 네. 워낙에 제가 대출 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확실히 이제 서포트 해줘야죠. 다만 망했을 때 책임도 제가 져야 한다는 그런 아주 그 막중한 책임이 있긴 하지만 재창업을 한다면 도와줘야죠. 금전적으로. 그래요. 그렇군요. 네. 자, 그 밖에 우리 경단녀들이 재취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아까 잠깐 모 기업의 면접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취업하시기 전에 물론 역량은 있으시겠지만 이게 무뎌진 감각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훈련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팀워크나 이런 것들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을 내가 사전에 미리 개발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선행하신다면 네. 면접 당일부터 확실히 경력직 여성이야, 어떤 사회 취약증이 아니야라고 하는 인식을 네, 면접관들에게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경력 단절 여성들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업에서 원하게끔 여러분들이 잘 열심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힘이 많이 빠져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나 다행스럽게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어떤 능력을 인정하고 또 기회를 주려고 하는 어떤 문화적인 흐름,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분들 파이팅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힘내세요. 다음 주에도 직장인 탐구 생활 계속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잔매거진은 벌써 1부를 마쳐야 될 시간이네요. 아, 시간 정말 빨리 가는 것 네. 같은데요. 잠시 후 2부에 더 알찬 소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전하는 생활 속 법률 상식에서는 사내 연애에 관한 법률 상식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건강 플러스에서는 하지 정맥류에 관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